자,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킥 이슈킥이고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아나운서가 멘트를 너무 빨리 해줘가지고 네. 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오늘 한한령 얘기인데 없지 않아 뭐 뒷북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뭐 한한령 자체는 중국은 항상 늘 부정하죠. 한한령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도 없고 그거를 없으니까 뭐 해제한다는 것도 아닌다라고 하지만 추론해 보건대 10월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한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우리 국회의장이 갔죠. 오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거기에 대한 화답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는데 자, 이걸 좀 풀어내자면 어떨까요? 이권희 대표부터. 최근에 하셨어요?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 분 또 가셔가지고 네. 이제 좀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사실은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의례적으로 간 거죠. 아시아 동계올림픽이니까. 네. 근데 이제 분위기는 좀 좋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솔솔 나오면서 관련돼서 지금 중국 한한령 해제 얘기가 그때부터 좀 조금씩 물밑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시장 이렇게 사실은 뭐 거품 물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 보면 뭐 관련된 한국경제에서 뭐 단독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인터뷰 기사를 그쪽 매체, 썼는데 그쪽 매체대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사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공교롭게 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경주에서 11월 달에 이제 열리니 10월인가요? 11월인가? 11월 초에 11월 초. 열리는데 이게 한한령이라는 게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체화된 법도 없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한국 관련된 엔터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의 방문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제된다는 게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뭐 SM이나 YG나 이런 데서 공연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주면 해제된 거죠. 네네네.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시프트업이라든지 이런 게임 회사들도 일부 판호를 받으면서 좀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조금 우호적인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랑 지금 뭐 엄청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관세 얘기도 되고. 그렇죠. 무역 전쟁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때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제하기 위한 어떤 이제 방편으로 이제 본인들과 사이가 좋은 국가들을 많이 만들어 오는 건 좋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본인들의 내수 부양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비자를 일방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지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의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바뀐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에서 읽고 어제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던 투자들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풍선 효과 말씀하셨는데 어떤 섹터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한한령이 관련된 기사가 이제 임팩트가 있으니까 머니무브가 엄청 빨라. 그렇죠. 그걸 팔고 그냥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아까 이제 방송국 들어오면서 작가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돗대기 시장 같다. 네. 예. 난전이라고 그러죠. 예, 난전. 너무 이 지금 보면 자금의 흐름이 빠른 것도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당장 호텔 신라의 면세점에 있는 제품들이 다 팔리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은 이제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수급 공백도 있고 바닥에서 사실은 바텀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쫓아가시기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게 에이펙 정상회담 있고 뭐 5월 달에 뭐 지금 다음 달에 문화사절단 파견하고 5월 안에는 해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직 다 지금 뭐 그닥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네. 뭐 한한령 이슈로 언급되는 섹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엔터, 컨텐츠, 여행,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다양하긴 합니다만 눈에 도드라지는 거는 엔터 쪽이 조금 도드라지고 게임 쪽은 오히려 심드렁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중국이 문을 열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일 겁니다. 자신 있다. 몇 문을 열어도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는 지금 중국 게임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워낙 강하죠. 그렇죠. 국내 업체들이 많이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가끔 언급드립니다만 중국의 50이라는 게임 뭐 끝판왕이더군요. 뭐.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중국에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뭐 어차피 지금 내수도 그쪽도 상당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성웅 차장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죠. 한할령과 관련된 섹터가 오늘은 지금 오전장에 뜨겁긴 한데 이게 오후장에도 연결되고 내일까지도 연결이 될 거냐. 이 투자자들은 이게 더 사실 관심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한한령 해제가 해서 당장 어떤 섹터들이 바로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 뭐 엔터나 뭐 이쪽도 많이 얘기 나오지만은 특히 이제 소비재,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나라 라면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좀 잘 갔었는데 네. 뭐 중국 쪽보다도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공략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국 쪽을 겨냥한 다시 한번 또 생산량을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이 그전에 중국 관련주로 했었던 음식료나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포커스가 미국과 유럽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뭐 갑자기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단기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한한령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명시를 한 것도 아니지만 약간 좀 간해보는 느낌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우선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이런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중국 쪽도 약간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률도 정체되는 상황에서 뭐 미국과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걸 해봤자 크게 뭐 지금 득이 향후에 봤을 때도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우방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히 작년에 이제 무비자나 했을 때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좀 즉각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갈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한한령에 대한 해제라는 부분이 결국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도 한한령 해봤자 이 중국 안에서도 이득될 건 없다라는 부분을 느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결국은 이제 돈이 될 만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도 거의 이제 그전에 또 국영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거의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민영 기업이거든요. 네. 바뀌는 중국 안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중국도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문을 열고 또 이제 뭐 외국인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이런 기대감이 좀 계속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킬링 콘텐츠가 요즘 뭐가 있나요? 노래, 음악은 뭐 로제의 아파트 계속 맴도는 뭐 그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은 드라마는 요즘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딱 와닿는 게 그럼 뭐 중국의 OTT가 지금 개방이 완전히 안 돼 있죠. 사실 뭐 네,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뭐 그게 히트를 친다 그러면 그 플랫폼 업체가 좋은 거지 뭐 우리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좀 이렇게 가서 그래도 좀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웹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이버 웹툰 뭐? 저는 여전히 근데 그 기존의 음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고 음원 수익만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으면 네. 오히려 그쪽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기대하는 뭐 화장품 전통적이죠. 2015년 뭐 16년 이럴 때 잘 네. 팔렸던 뭐 화장품 얘기는 화장품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지금 화장품 바를 돈이 없답니다. 20, 30대들이. 화장품은 중국 제품도 많이 따라오지 않았나요? 그래 많이 따라왔고 저가 제품도 많고 지금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은 비싼 화장품은 샘플만 파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싼 거는 샘플로 쓰고 그다음에 좀 싼 거는 중국 저가용을 쓰고 아예 지금 20, 30대 중에 이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한 지 좀 됐잖아요. 네, 중국이. 네,
거의 한 40% 이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없다는 거고요. 또 중국의 20, 30대들은 또 오히려 중국몽이라는 거에 굉장히 격화돼 있어서 오히려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오히려 이제 40, 50대 장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화장품 쪽은 일부러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 적자가 미국식 사업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발을 빼고 있는 와중에 좀 이런 게 터졌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갑자기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화장품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중국의 OEM 공장 갖고 있는 뭐 코스맥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개별 기업단도 다 보셔야 되고 저는 섹터로 보면 엔터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도 좀 지지부진하고 중국의 게임 워낙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나와버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이라는 게임이 나왔고 제가 이제 하는 말 게임 개발하는 친구들 얘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데브 시스터즈의 무슨 뭐 이 특정 기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런 게임 이런 게 나오면 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중국의 런 게임만 1000개가 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에는 창업 열풍이라든지 청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뭔가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게임 중국의 개발도 딥시크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 단초가 또 됐고 뭐 AI도 지금 중국은 상당히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는 이제 뭘 육성한다는 당정의 정책들은 막 나오는데 뭘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고 또 중국 내 OTT도 자체 OTT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하나씩 지워가는 형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에 그럼 과연 우리 기업들이 가서 돈 벌 수 있는 섹터가 뭘까? 네. 라고 하면 독보적인 거는 사실은 K-팝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드라마나 콘텐츠 물론 일부 연예인들 엔터사들은 연예인들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드라마는 뭐 지금 다 흔히 속어로 야매라고 그러죠. 뒤로 다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네네.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러면 굳이 그게 판권을 사가려고 하는 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닥 그렇게 당장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작하고 개장하고 1시간 반여 흐르면서 이제 그쪽은 뜨겁긴 한데 같이 또 뜨거워지면서 뭐 추종할 거냐는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라서 그렇다고 뭐 깎아내리거나 아예 안 돼.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잘 되면 다 좋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냉정을 한번 찾는 의미에서 좀 분석을 세밀하게 들어보는 거고. 자, 그럼 뭐 어떤 쪽을 또 볼 수 있을지 뭐 사실 관세, 뭐 한한령 관세 이건 전혀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아직까지는 컨텐츠 판다고 뭐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10년 전에 어떤 중국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면서 그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 주가 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가 중국 쪽에서도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이 컨텐츠 쪽에서의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중국 쪽에서도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딥시크도 얘기했지만은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여러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선호했었던 상품들이 중국 쪽 안에서도 이 품질이나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올라왔고 오히려 지금 중국 안에서 파는 이제 중국 화장품 그 가격이 우리나라 그 가격보다 높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중국 쪽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그전에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서 중국에 선호했던 제품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좀 좁혀지는 그런 구도로 앞서서 이제 게임주도 그렇고 저는 다 마찬가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 아티스트에 대한 선호도는 정말 좀 꾸준하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한한령 해제라고 하더라도 에스페인크가 정말 좋잖아요. 중국 쪽에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연을 해서 캐시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쪽은 엔터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중국과의 그 경쟁, 중국 안에서의 내수 기업,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 전보다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 점만큼 기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이 문을 연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자본시장을 조금 더 열겠다. 들어와 한데. 왜냐하면 중국 한때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의 모 기업이 뭐 우리나라에 뭘 투자를 한다.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뭐 중국 내에 가서 뭘 한다. 근데 그 자본 유출입은 중국 국가 기관에서 통제를 엄청나게 세게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성금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한때는 그게 허울처럼 거품으로 와르르르 또 무너지고. 근데 요번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 내에 자본시장을 좀 열어서 국내 기업들 미국으로 갈 것들 지금 미국도 뭐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스타게이트처럼 AI 얘들이 많잖아요. 또 인슈어링해서 미국 내에 자동차 뭐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서 생산하면 관세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일정 부분을 중국으로 좀 유인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잘 두들겨야 되겠죠. 기업들이 아마 가장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할 텐데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한한령 해제되기 직전부터 철수해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뭐 유통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철수를 했고요. 지금 그럼 다시 또 들어갈 거냐 이것도 고민하겠죠. 고민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당장 급하게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물론 3억이 조금 넘는 미국보다 소비 성향은 낮지만 잠재 소비 성향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아무리 인구가 지금 줄고 고령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한 13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지금 당장 녹여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 배치가 결정나고 나서 한한령이 막 됐을 때 네. 그때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했죠, 사실은. 근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중국과 지금의 중국, 그다음에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섹터가 나오든 새로 진출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나가는 너무 이제 기존에 지금 호텔신라 올라오는데 호텔신라 면세점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오히려 요즘 전국 시국이면은 조금 뭐 말들도 많아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영역에서 중국이 지금 과학기술 그 사이에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선진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연에 한 600조 이상을 지금 그쪽에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국엔 적자 기업들을 계속 지금 육성해서 로봇도 만들고 뭐 지금 AI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첨단 기술 분야를 어떻게 같이 협력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엔터 쪽은 한한령 이슈 뭐 매체에서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빵 떠가지고 쪼로로로록 지금 밀리고 있는데 결국엔 그래서 접근법을 어떻게 할 거냐 뭐좀 색다른 접근법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가 그래도 뭐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반도체 얘기를 먼저 꺼냈던 거고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성훈 차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탑픽을 그래 정한다면은 그래도 그냥 요 이슈에 묶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좀 단계적인 시세로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순환매로 본연의 어떤 좀 제조 쪽과 IT 쪽으로의 수급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뭐 추천주를 생각한다면은 네네. 그냥 뭐 엔터도 좋지만은 좀 화장품에 전 실리콘 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원료 쪽인가요? 유통 쪽이잖아요. 유통 네. 원료.
보통 쪽이고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네. 실리콘투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이나 유럽이고 중국 쪽에서 비중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한한령으로 인한 이 관련주를 떴을 때 오히려 중국 비중이 없는 실리콘트를 추천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제 성급하게 기대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냥 본연의 어떤 그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실리콘트를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성 차장은 그래 탑픽을 실리콘2라고 하셨고 네. 이건희 대표는 저는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한한령 해제된다라고 하면 그 네. 와중에 봐야 될 것, 지금 당장 사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SM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이슈가 계속 회자되고 또 지속된다면은 지속되고 실제로 이제 뭐 공연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붙는다라, 공연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텐데 중국과의 네트워킹이 가장 잘 돼 있는 쪽이 아마 그래도 SM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SAMG 같은 SAMG 이제 엔터가 네. 최근 흑자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SM 사장과 미팅을 했거든요. 네. 원래 중국에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티니핑 같은 캐릭터가. 그럼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SM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이슈만 가지고 보면 이걸 보셔야 되고 오늘 만약에 제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어차피 과학기술과 이제 뭐 이런 첨단 기술이 방향을 잡고 가는 거는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미반도체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한령 이슈 때문에 만약에 지금 풍선 효과로 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맞습니다. 트렌드는 어디까지 유지하다가 오늘은 좀 쉬는 정도니까. 자, 이슈 킥, 하이킥, 이슈 킥, 시장 킥.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